최근에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절대적인 성과는 S&P 500이 더 높지만 제피가 그런 감소하는 위험 대비 성과는 더 우수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가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내가 장기 투자가 가능하면서 내가 상대적으로 큰 변동성도 나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S&P 500이 좀 더 적합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좀 안정적으로 배당금도 확보하면서 뭔가 수익률도 크게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피가 좀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1억 원을 투자한다면 S&P 500과 JPI 중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요? 일단은 이거는 너무나도 답이 명쾌합니다. 성과 측면에서는 어지간해서는 특히 장기 투자를 했을 때 S&P 500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낸 투자 자산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몇 개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성과 측면에서만 보면은 제피보다는 S&P 500이 특히 장기 투자를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하게 되신다고 할 때 더욱이 더 S&P 500을 추천할 만하다. 성과가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여러 콘텐츠를 통해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좋은 투자를 오랫동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리고 좋은 성과를 꾸준하게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 왜냐면 우리가 재테크를 하면서 특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입는 그런 경험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이건 약간 딴소리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그 지하철에서 제 앞에 계신 여성분께서 주식창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솔직히 저도 모르게 보고 싶어요. 특히 이제 주식 콘텐츠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요즘에 일반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가 보면은 그래도 저는 이제 종목을 많이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처음 들어보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뭐지 하고 찾아보게 되는? 근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40%, 물론 여기까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께서 어떤 채팅방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주식창을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채팅방 제목을 보니까 오사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 이분께서 리딩방에 가입을 하셔서 리딩을 받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수익은 왜 이럴까?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강연이 있어서 바빠서 그분한테 뭔가 말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뭔가 투자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거나, 그래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도사라는 사람한테 리딩을 받고서 도사라는 분에게 뭐 리딩비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익도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이럴 바에는 일반적으로는 저는 S&P 500이라도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것이 보편적인 투자로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장기 성과가 S&P 500이 그만큼 뛰어날 가능성이 다른 자산보다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S&P 500을 한편으로는 무지 적립식 투자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묻고 따지지 말고 매달 꾸준하게 모아가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물론 이 접근 방법은 좋은데 여기서 잘못된 게 뭐냐면 무지성 투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S&P 500을 꾸준히 모아가겠어, 장기 성과를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서 무지성 적립식 투자를 외치시지만,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을 뵙다 보면은 처음 계획은 그렇게 세우시더라도 이거를 지켜나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 근데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은 작년부터 지금까지만 떠올려 본다고 하더라도 경제에는 수많은 위기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자, 제가 작년부터 올해 얼마 전까지 화두가 되었던 경제 위기론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첫 번째,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 두 번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국가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세 번째, 과도한 정부 부채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소비 침체가 일어나고 저축률이 감소할 것이다. 이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2022년도에 급격한 금리 인상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늠할 수 없는 급격한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미국의 실업률이 다소 증가를 하면서 3회 법칙에 적용을 했을 경우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2022년과 올해 서로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그리고 정상화 이게 일어나면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 1년 조금 남짓한 이 기간 동안에 제가 대충 기억나는 것만 해도 수많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야 하는 요인들이 벌써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은 이런 S&P 500을 꾸준히 모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투자를 하다가도 이러한 경기 침체 위기론 같은 것들이 이따금씩 들려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S&P 500도 내 성과를 보니까 꽤 많이 올라 있어요. 그러면은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무지성 적립식 투자라고 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모으시려는 계획은 세우시지만 그런데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실천하시지는 어려운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실제로 2022년도에는 1년 동안에 S&P 500도 20% 가까이 하락을 했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S&P 500을 투자를 하면서도 꽤 불안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불안감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종목을 선택을 할 때 단순하게 과거의 성과가 더 좋았다는 것 그 기준만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그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높은 성과에 대해서 내가 실행하는 확률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실행을 했을 때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특히 내가 좀 뭔가 그런 변동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안정성에 대한 지표도 같이 검증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피 같은 경우에는 S&P 500보다 2022년도 그러니까 S&P 500이 20% 하락을 했던 그 시기에 한 3에서 4% 하락에 그쳤거든요. 배당금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 제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거의 성과뿐만 아니라 이 제피라는 상품이 만들어진 그 컨셉 자체가 배당금과 주가 수익률을 좀 일정하게 만들자는 것이 이 제피의 투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하락기가 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피 같은 상품은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을 높여서 배당금을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한 부분을 더 많은 배당금으로 커버를 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정 수준의 수익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투자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주가가 막 오를 때는 상대적으로 500이 그래서 더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거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성과만 놓고 보면은 S&P 500이 더 우수한 것은 맞다. 그런데 안정성 측면에서는 제피가 좀 더 우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면서 항상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투자를 할 때 감수하는 위험 대비 성과가 좋은 상품은 무엇이냐. 우리가 안정성만 따질 거면 차라리 예적금을 하는 게 낫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감수하는 위험은 상대적으로 작으면서 그에 따른 성과는 어떠한 것이 더 큰가에 대한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절대적인 성과는 S&P 500이 더 높지만 제피가 그런 감수하는 위험 대비 성과는 더 우수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가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내가 장기 투자가 가능하면서 내가 상대적으로 큰 변동성도 나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S&P 500이 좀 더 적합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좀 안정적으로 배당금도 확보하면서 뭔가 수익률도 크게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피가 좀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억 원이라는 목돈을 투자할 때 한 번에 투자하는 것과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 중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일까요? 이것도 일단은 어떤 시장에 대한 예측을 빼놓고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아무리 한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어떻게 한들 여러분들만의 각자의 답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가 팩트 그 자체는 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S&P 500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의 성과 그리고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보통 거치식 투자라고 하거든요. 이 거치식으로 투자했을 때의 성과를 비교한 그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그래프는 정액 적립식으로 매수한 그 성과에서 거치식으로 투자한 성과를 뺀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왔다는 거는 플러스라는 거고요. 정액 적립식으로 매수했을 때의 성과가 더 좋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반대로 크게 마이너스 하락을 했다는 것은 거치식으로 매수했을 때의 성과가 더 좋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딱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비율적으로는 거치식으로 매수했을 때 성과가 더 좋았어요. 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면적이 더 길다는 거는 거치식으로 매수했을 때 성과가 더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이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특히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은 정액 적립식으로 매수했을 때의 성과가 우수했던 최근의 사례입니다. 근데 그 두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첫 번째 사례는 닷컴 버블 껴서 그 2000년도쯤에 닷컴 버블이 껴서 많은 종목에 거품이 끼고 그 이후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그 시기가 있는데요. 그 시기와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면서 S&P 500을 비롯한 많은 주식들이 주가가 하락을 했던 그 시기에는 정액 적립식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그 방식의 성과가 더 우수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바꿔볼 수 있냐면은, 시장이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정액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 성과가 더 좋구나.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아무 시점에서나 투자를 했을 때 성과를 보면은,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거치식으로 일시에 목돈을 넣었을 때 더 우수한 성과를 냈던 경우들이 많았다. 그 비율이 한 70에서 80% 정도 됐다. 하지만 나머지 20에서 30%의 사례, 특히 적립식의 성과가 더 좋았던 사례를 보면은, 위기가 발생해갖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는 저희 적립식으로 매수를 했을 때의 성과가 더 좋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절대적인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내가 무엇을 감수를 해야 될지는 그 누구도 정해질 수가 없는 거고요. 나는 지금 주식시장이 뭔가 불안해. 그리고 나는 투자를 하면서 안정감 있게 투자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액 적립식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더 맞겠고요. 반대로 나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좀 더 과거의 데이터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매수를 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고, 나는 이 돈을 정말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거치식으로 일시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과거 데이터상으로는 더 좋은 성과를 낼 확률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S&P 500과 JEPI에 투자할 때 투자자들이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이 앞에서는 제가 어떤 그래프, 데이터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리니까 살짝 지루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량적인 내용 빼고 정성적인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수많은 구독자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느꼈던 S&P 500 장기 투자 다 좋은 걸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꾸준하게 지킬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그거를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위험한 시점이 있다는 거,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S&P 500을 장기 투자를 하거나 꾸준히 모아가실 때 어떠한 순간이 꼭 오게 되어 있냐면요, 나의 수익률이 시시하게 느껴질 때, 나는 S&P 500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이미 수익을 내고 있어. 그리고 적립식으로 20%, 30% 수익을 오랫동안 투자하면서 만들고 있는 게 분명 맞아요.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2차전지 매수해갖고 단기간에 5천만 원 벌었다더라, 엔비디아로 누군가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갑자기 나는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때 그와 비슷한 투자를 하고 싶어지는 사례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 순간이 저도 왔었고요. 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이미 경험을 하시고 저한테 그때 광금융러님께서 그 시점을 중요하다, 그때 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참지 못해서 저도 모르게 한번 갔다 오게 되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좀 안타깝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교육 비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를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실제로 내가 경험을 이미 해보셨거나 아니면은 해봐야지 그거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배당주, 좋은 배당이 장기간 후 상향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간 후 상향한다는 것은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올랐다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크게 하락했던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2021년도에 이런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어요. S&P 500도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라는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참 S&P 500이 신고가를 막 경신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런 시기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던 그런 모습을 저는 확인을 했고요. 지금쯤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할 수도 있으니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콘텐츠를 좀 나름대로는 선한 의도를 갖고 만들었는데 되게 안 좋은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장기 우상향한다고 매수하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어떻게 반토막 날 수 있다고 이렇게 위협을 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근데 실제로 2022년도에 물론 제가 맞췄다는 게 아니라 2022년도에 주가가 생각보다 크게 빠지면서 힘든 시기를 겪으시고 그때 시장을 또 많은 분들께서 떠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내가 더 매수를 많이 했다면은 지금 또 주가가 반등을 했으니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 우상향이 한 번도 빠짐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계속 우상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급변할 수 있는 시장의 상황에 대비하는 현금 흐름이 있어야지만이 실질적인 장기 투자를 하는 가능성을 여러분들께서 높이실 수가 있다. 만약에 현금이 있었다면 2022년도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회가 왔구나. 바움구뮌러가 얘기한 기회가 왔네. 사야지 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항상 안타깝게도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그때 돈이 없는 게 문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이 두 가지만큼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항상 어떤 강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앞으로 하는 활동,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은 물론 저를 위해서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제가 더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제가 마주하게 되는 분들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려야, 결국에는 저한테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야지 저도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표어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모두의 우상향하는 삶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함께 우상향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